좀 똑같지. 그러면 이렇게 왜 그러냐고. 답을 나도 좀 생각해보면 미안해. 휴대선들이랑 일주일 전까지 교수 다 먹었어? 왜 먹어야지. 할아버지라고. 나 그냥 그럴 수 싫어. 있다. 부모그러 가을 때가 봐? 가을. 걔가 상해. 내가 가을에 해야 먹는 거. 진짜? 여름에 하는 거. 보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도적이 화가 나서 최 씨를 죽이고 낭자질을 했다. 칼로 후벼 팠다 이 말인데요, 체크. 그럼 이 부분에서는 뭐 죽었으니까 일단 둘의 몇 번째? 두 번째 이별이겠지. 근데 이 두 번째 이별은 사실 개인끼리 잘못해가지고 이별한 거야? 아니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이야? 혼건적 때문이잖아, 혼건적. 그럼 이 두 번째 이별은 굳이 보자면 인물과 개인과 사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는 뭐 세계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뭐 비급되겠죠. 홍건적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 이제는 거친 들판에 숨어서 이제 에이 찌질한 새끼 겨우 목숨 보존하다가 자 얼마 뒤에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 집을 가보고 집은 이미 불타버리고 이제 여인 집을 가보니까 역시 행랑채만 덩그러니 쥐들만 찍찍찍 뭐 새만 뭐 지저귀고 있습니다. 즉 이런 폐허가 된 집을 묘사함으로써 찍찍찍거리고 있다. 새만 쥐저긴다. 즉 어떤 지만 살아남은 이생의 비참한 심정이 조금 더 강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이 올라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머탄식합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그는 우두커니 온 줄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뭐 같아? 모든 게 꿈만 같다. 모든 게 한여름밤의 꿈 같아요. 모든 게 뭐 같아요? 일장춘몽이다. 그냥 봄날의 하룻밤의 꿈같이 허무하다. 또는 뭐 똑같은 사상으로 뭐 남가일몽 일장춘몽이든 남가일몽이든 즉 한낮 꿈 같다는 허무함을 말하고자 하는 사자성어고요. 자 이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춥니다. 이런 구절도 좀 중요한 나름의 장치거든. 달빛이 뭔가 조명 깔리고 뭔가 스모그 같은 것도 싹 피어오르는 것 같고 그럼 굳이 요런 장치, 요런 어떤 설명을 두는 이유가 일단은 뭔가 환상적인 배경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달빛 깔리고 연기 싹 깔리면서 마치 뭐 귀신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즉 뭐라는 거? 뭐를 위한 앞으로 일어날 비현실적인 사건을 위한 나름의 소설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회랑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고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집니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살짝 내니까 보니 홍지 누구다? 누가 있는 거야? 바로 최 씨였다. 최 씨였다. 최의 환생 또는 환신 되겠지. 살아난 귀신이야 귀신.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왔어요. 또는 여타에 다른 고전 시가에서 신선 같은 게 나와요. 굳이 보자면 어떤 도교적인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 물론 또 여기에서 어떤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무슨 성? 비현실성 또는 기이한 이야기, 전기성이 드러나겠죠. 자, 이생은 여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죽은 거 알고 있지만, 즉 뭐라는 거야? 둘이 관계 보니까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 또는 뛰어넘은 거지.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소설의 주제와 관련도 되어 있어.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해서 표면적 주제가 뭐라고 볼 수 있겠니? 뭐를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있을 때 잘하지. 남녀간의 사랑을. 자, 그러고 이제 물으면서 당신은 어디로 피어나야 부자였소라고 하잖아. 그럼 요쯤에서 그냥 해보니까 둘의 연애가 몇 번째 만남이야? 세 번째 만남. 첫 번째는 뭐였니? 담장 안 엿보다가 썸 타는 거. 두 번째는 다시 만나서 혼인하는 거. 둘의 세 번째 만남. 물론 저 마지막에는 세 번째 이별도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이 부분에서 잘 안 보이려나? 지금 요까지 봤을 때 중요한 게 포인트가 요거잖아. 고전 소설 특징 중에 하나인 전기적인 요소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죽었던 여자가 살아 돌아오는 거. 그럼 굳이 요 김시습 씨가 전기적인 요소를 사용한 이유가 또는 목적이 첫 번째로는 둘의 사랑 쟁취 또는 재결합. 지금 할 것 같잖아. 재결합을 위한,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소설적인 장치 되겠지. 근데 요까지라도 두 번째까지. 두 번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 일단은 둘 사이의 관계만 놓고 보면 죽음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겠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김시습이 살던 그 당시 시대를 떠올려 보면 둘 사이의 죽음은 사랑도 막을 수 없어. 그럼 김시습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죽음도 단종을 향한 마음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거든. 왜? 그 당시에 단종 폐위시키고 세조가 딱 먹었잖아. 즉 뭐라는 거? 한편으로는 이 부당한 현실을 하면 세조의 왕위 찬탈 말하겠죠. 현실에 대한 어떤 저항 의지라던가 또는 비판 의식이 나름 반영된 거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같이 좀 해석을 하려면 너네들이 풀게 될 문제에서 뭐 보기 해가지고 김시습의 삶 같은 게 좀 나와야겠죠. 뭐 승려가 되었다, 뭐 생육신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함부로 대놓고 세조 나빠 지원아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냉담할 거 아니야. 자, 당신은 어디로 도망갔다가 목숨을 취했어? 쪽팔려서 얘기가 못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최 씨가 이제 이생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하더니, 자, 그간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저는 본디
양가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 가르칠 바라들여 수놓기와 바느질하고 시설한 시라던가 뭐 글쓰기 같은 거 말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얼굴도 예쁘고 뭐 바느질도 잘하고 또 글도 잘 쓰고 제자가 있는 인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자, 어찌 집 밖에 일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하늘 엿보시고 역시 해당 부분도 이생규장전 제목과 관련 있는 부분이지. 그런 후에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자, 은정이 100년이 넘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최여인이 지금까지의 어떤 인연을 불과의 인연을 회상하고 있으시지. 자, 말이 여기까지 이루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볼래?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와 관련된 어떤 사자성, 어떤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맺는 약속 100년 가야 100년 해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뜻밖의 팽액을 만나. 팽액풀이가 뭐니? 우리가 뭐 뜻밖의 불행, 뜻밖의 팽액이 바로 뭔데? 무슨 날? 홍건적 말하겠지. 얘네 때문에 지금 죽고 이별한 거 아니야. 자, 구덩이에 빙굴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저는 끝까지 요 짐승 같은 놈, 쉽게 말하죠.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 견딜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지금 보니까 여기서 최 씨가 뭐를 지키다가 죽은 거니? 자신의 정조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가 돌아가셨잖아. 그럼 이런 부분에는 여기 유교적 가치겠니? 불교겠니? 도교겠니? 그렇지. 그 당시에 유교에서 여성이라 하면 뭐를 지켜야 돼? 정절과 자기 뜻을 지켜야 되잖아요. 유교적 가치관이 또 반영되어 있는. 홍지 오케이? 자, 계속 밑에 보시면 자,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뒤에 사실은 이생이 도망한 거였죠. 홀로 날아가는 새 착해봐라.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누구 말하는 걸까? 최여인 자기 자신 말하는 거 되겠지. 진짜로 새가 아니라. 자,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한스럽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시니 고단한 혼백이 의지할 곳이 없지만 널은 비중하고 목숨은 가벼운. 그렇지. 이 정조를 더 중시하는 쇠자란 몸뚱이 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쟤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끌어볼까? 누가 제 마음을 헤아려줄까요? 보니까 유정아, 이 최 씨가 자기가 정조 지키다가 뒤져버린 거 후회하냐? 후회는 안 하냐? 후회는 안 해. 즉 정조를 지킨 것을 조심해. 후회는 안 해. 근데 버트 둘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거 아니야? 끝남.
요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 있어? 굉장히 한스럽다 이 말이야. 그저 조각조각 이거 있어요.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간과 스밀개는 땅바닥에 벌어져 흙먼지만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먼지만. 그러면 누구의 지금 육체가 요 지역이란 말이야? 최씨 자기 육체가 이렇단 말이잖아. 즉 죽은 뒤에 육체 또는 육신을 굉장히 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창자는 어디, 해골은 어디, 뭐는 어디. 그러면서 어떤 거 지금 둘의 또는 최여인의 비극성도 한편으로는 강조가 되겠지. 이런 구조. 자,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근심과 원한이 마음에 가득 차요. 한스러움이 뼈에 사무쳐요. 싸자상어 먹에 들어갔나? 각골? 통한 여러분. 뼈에 사무칩니다. 한스러운 감정이. 자, 계속해서 보면 요 페이지까지만 할 테니까 이제 추연이 또 누구야? 뭐라 되어 있니? 제 나라의 사상가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이봐라. 이제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이 일으켜졌습니다. 봄바람이. 이 말인즉슨 홍건적이 계속 있다. 지금 홍건적이 물러났다. 다시 평화로운 시절이 찾아왔어요. 도래했다 이 말이야. 자,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 여러분 정기적인 요소 이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좀 올릴게요. 자, 봉래산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 봉래산 외부지문으로 봤잖아. 봉래산 낙락장송이 되어 하는 거 있지. 12년 만에 만나자는 12년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자, 시골에서 삼생의 향이 극히 풍겨나오니, 야, 삼생의 향 체크야. 삼생의 향. 삼생의 향.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런 부분에는 어떤 불교적인 가치관이 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불교에서 삼생의 원업 그런 거 말하잖아요. 윤회사상 하면서 돌고 돈다라는 거. 풍며 나오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얘는 확고하지. 단호하게 말하고 있잖아. 만약 당신이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잘해보고 싶습니다. 당신도 허락하십니까? 맞아, 그럼 허락하십니까? 즉, 이런 거에서도 다시 한번 끝까지 최여인은 둘의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인데, 역시 김시습과 한번 연결해 보면, 그럼 김시습도 여민아 세조편으로 돌아설 거다. 끝까지 단종이다. 끝까지 그래. 끝까지 자기도 단종편이다라는 게 이제 좀 숨어 있는 거지. 이생은 이제 기뻐가지고 내가 바라던 바요. 뒤에 얘기가 전화 궁금하지 않니? 어쩔 수 없지. 궁금하지 않은데. 너는 욕하지 않게. 잠깐만 일단 짐 싸면서
너네 뭐 한다는 거야? 이거 봐봐 앞에. 시조했고 이생, 말뚝, 이옥설도 해. 그 다음에 두번대가리를 진도하는 보고 뭐라고?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뭔지 막 기억이 안 무조건 나. 안 들어간다. 국어대가리 무조건 안 들어가고 저기 밑에 더보기인가? 거기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간다. 여기 뭐 어디에? 너보기야? 그 밑에 조그맣게. 뭐 추가로 흑인국어산 그런 부분에 있는 것처럼 산유화는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대? 네. 알겠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선택을 못 하셨대요. 아이 또 검색을 못했어. 네, 세요. 다음 시간 봅시다.